네, 그럼 일주일 만에 돌아온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것처럼 이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는 박혜정 선수가 굉장히 마냥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런 메달 따기까지 사연이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혜정 선수의 경기에는 아버지 그리고 언니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4월 8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네. 박혜정 선수는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아껴오다가 은메달을 목에 건 뒤에야 한국 가서 어머니께 메달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습니다. 박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 생각이 났고 엄마가 꿈에 나와 함께 놀러를 갔다. 또 일어나니까 내가 울고 있었다. 이렇게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박혜정 선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빠랑 언니는 응원을 왔거든요. 근데 언니랑 아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 하늘에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하는 거 알고 있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정말 눈물이 나. 네, 아름다운 메달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흥겨운 얘기 해볼까요? 삐약이 신유빈 선수 얘기해볼 텐데 자, 주말에 여자 단체전 동메달 따면서 이번 대회에서 메달 2개 획득을 했어요. 자, 4년 뒤에 LA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금메달 좀 기대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유빈 선수는 사실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선수였는데요. 개막 후 대회인 첫날인 지난달 27일 임종훈 선수와 짝을 이룬 혼합복식 16강전을 시작으로요. 10일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까지 보름 동안 무려 14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그 결과 동메달 2개를 수확을 했는데 국민 삐약이가 한국 여자 탁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군요. 언니들과 함께 하니까 더 지치지 않았던 것 같고 진짜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언니들 너무 대단하고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 언니들. 지금 한번 해주시죠. 부끄러워. 부끄러워. 언니가 60살까지 저랑 복식했으면 좋겠어요. 난 50살 같이 복식해.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또 아빠 말 안 하면 서운해하니까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신유빈 선수는 경기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싸주신 바나나 그리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힘을 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신유빈 선수 어머니가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다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희 선수는 유빈 어머님께서 주먹밥을 만드셔서 손이 정말 부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하셨다. 그리고 별 모양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 먹으면서 경기를 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메달의 힘이 주먹밥에 비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올 법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메달 종합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나갔는데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보니까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에 올랐는데 자, 보니까 이제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원동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인드, 이 생각 자체가 국가대표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우선 이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에 네.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 144명의 선수를 파리에 보낸 우리나라는요. 당초 금메달 5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통산 32개를 획득하면서 전체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 배경에는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격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반효진 선수.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없다. 이게 바로 좌우명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또 노트북 모니터에는요.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이런 글을 써놓고 네. 올림픽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메달을 땄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울림을 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인데요. 메달을 땄다고 젖어 있지 말라. 해 뜨면 마른다. 금메달의 영광은 이미 과거라는 말이 스스로를 담금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생각도 금메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고 좀 배울 부분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이 굉장히 주목한 선수입니다. 사격 김혜지 선수가 있는데 미국 MBC 방송에 선정한 파리올림픽 10대 스타에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혜지 선수는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사격 폼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여러 인터뷰, 기자회견 등으로 무리를 하면서 지난 9일에 좀 쓰러졌는데요. 네. 다행히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10m 공기권총에서는 은메달을 걸었지만 자신의 주종목인 25m 권총 예선에서는 탈락을 했는데요. 빵점 한 번 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니다. 이렇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신력 자체가 금메달감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정신력 금메달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 막판에 최대의 이슈였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올림픽 폐막했으니까 본인이 예고한 대로 이제 추가 입장 발표할 것 같은데 좀 뭐 예상해 보면은 개인 스폰서와 관련된 일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안세영 선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좀 막지 말고 많이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이게 바로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이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등에 대해서 경위를 좀 파악을 하고요. 또 협회의 보조금 집행,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번 네. 참에 한번 개선한 좀 일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올림픽 폐막했지 않습니까? 폐막식 보니까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나온 겁니까? 네, 이 폐막식 현장이 마치 영화 이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으로 변했는데요. 오. 네, 갑자기 톰 크루즈 배우가 스타디움 지붕에 나타났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 높은 스타디움 지붕에서 지상으로 한 번에 내려오더니 네. 올림픽길을 넘겨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스타디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이 대서양을 넘어서 LA 상공으로 이동한 톰 크루즈는 스카이다이빙으로 뛰어내렸고요. 또 할리우드 사인이 위치한 곳에서 MTV 미국 국가대표에게 올림픽기를 전달을 했는데 바로 4년 뒤인 2028년 올림픽이 LA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곳의 상징인 이 할리우드 액션 배우 아하. 톰 크루즈가 파리에서 올림픽기를 넘겨받아 LA로 가져간 겁니다. 톰 크루즈는 사실 나이가 62입니다. 굉장히 벌써요? 노장인데요. 예. 네, 스카이다이빙, 오토바이 액션 등을 선보이면서 LA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렸거든요. 또 역대 세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LA 올림픽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 4년 뒤까지 어떻게 저희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대단했고 보름간 좀 행복했고 감사하다는 말도 저희가 한번 전하고 싶네요. 네. 장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